1년에 10만 명이 사라지는 대한민국. 그중 대다수는 납치 범죄와 관련 있음.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납치 수법 1가지. 1. 노약자를 이용한 도움 요청. 노인이 갑자기 길에서 짐을 들어달라거나 길을 물어봄. 근처에 있던 봉고차로 유인해 기다리고 있던 조직원들이 튀어나와 납치함. 2. 시비 유도. 주로 남성들 타겟 대상. 공공장소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 상대가 흥분하면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뒤 납치함.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무시해라. 3. 낯선 사람이 건넨 음식 음료. 고맙다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절대 받아 먹지 마. 4. 이상한 구인 면접 제한. 취업난 청년들 타겟. 지나치게 좋은 조건으로 직업 모집함. 공식 연락처와 회사 정보 확인은 필수. 고해 교통사고 유도. 주로 인적이 드문 변두리나 시골에서 행해지는 수법.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어 차 밖으로 운전자가 나오면 납치함. 한적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차에서 내려라. 6. 택배 배달원 위장. 주로 원룸촌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함. 배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음식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궁금해서 문을 열어주기 마련. 이들은 사전에 납치 대상을 치밀하게 조사함. 7. 택시기사 위장. 늦은 밤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면 타겟이 됨. 가능하면 미리 위치를 공유하고 차 번호 확인 필수다. 새벽 3시 사람이 바다로 떨어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들어서만 벌써 3번째라는 거야. 불과 22일에도 각각 30대 운전자들이 이 다리에서 사라졌어. 이 다리가 개통된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사라진 운전자들이 무려 80명이었대. 당국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몇 년 전 갓길에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다가 주정차 공간 확보라는 이유로 드럼통을 치워버렸어. 전쟁 중입니다. 흔히 말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문재인보다 더 심합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무비자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요 국경을 공고히 하고 들어온 난민들을 내보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계속 들어옵니다. 어린이들 유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도 많이 생겨납니다. 실종 사건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계속됩니다. 모터보트를 타고 중국 사람 6명이 군인 같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모릅니다. 2명 잡혔다고 했는데 잡혀도요 처벌 못합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다시 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70개 정도의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 나이스도 안 되고 주민등록 등록도 못 뛰고 정부가 마비된 겁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군부대 있는 실탄이 수만 발이 사라졌습니다. 총도 사라졌습니다. 불법 무기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총을 개발하는 방위산업체 직원이요 살해당했습니다. 머리에 총상 입고 죽었습니다. 군인들의 의문사가 계속됩니다. 중국에게 정보를 팔아넘은 병장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중국 출신입니다. 중국 출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6개월인가 얼마 사이 군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정보를 빼내서 중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는 행정, 입법, 사법에 상권 분립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되지 않습니다. 그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선출 권력, 국민들이 뽑아놓은 입법기관, 국회의원, 대통령이 사법기관보다 서열 위라고 얘기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재판했던 것을 모두 멈추고 자신의 재판을 변했던 사람들을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직의 자리에 다 앉히고 자신을 재판했던 모든 검사들을 파면시키고 숙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을 분리해냅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방송법도 장악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재편 도를 보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개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 자기 멋대로 만드는 것은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고 있습니다. 혁명인지도 모른 채 국민들은 오늘 하루 내일 살기 어려우니 먹고 사는 거에서만 머리를 쳐박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탈을 쓰고 이 불법적인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진실을 얘기하고 나를 지키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속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썼고 가짜는 올라가서 나라를 유린하고 국가 망신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헌신으로 인하여 세워놓은 이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 이 헌정정선하며 단정 짓고 있음. 1년 전 의사는 중국 선양시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의료팀으로부터 18세 청년의 눈알 하나를 적출하라고 지시받은 의사가 2개와 눈알 1개를 꺼낸 후 큰 충격을 받아 꼭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결심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24살 운동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장기가 고위 관료들에게 나눠진 사례도 나옴.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다루지 않고 누가 혼자 사는지, 누가 약한지, 누가 가장 만만한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방심하는 순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후 저는 제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사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범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 우리가 늘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진짜 위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어제보다 오늘을 더 단단히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선거로,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힘을 뒤에 얻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계속해서